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하얀 거품이 둥둥 뜨고 잘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사실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특히 신장과 관련된 신호라면 가볍게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한 남성분은 몇 달째 거품이 생겨 불안해하다가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과 식습관, 작은 운동부터 실천하신 결과 단 몇 달 만에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회복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늦은 게 아닐까 걱정하시던 분이 지금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변 거품이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질병의 전조인지 구별하는 법, 신장이 서서히 손상되는 과정을 막는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중요한 건강 신호와 관리법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거품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품이 위험한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거품부터 살펴볼까요? 소변이 높은 곳에서 빠르게 떨어지거나 갑자기 급하게 보게 되면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거품은 크기가 크고 변기 물 위에 잠깐 떠 있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마치 맥주 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듯 금방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위험한 거품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거품의 크기가 작고 조밀합니다. 둘째, 끈적하게 뭉쳐져 있어서 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변기 위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이상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이런 거품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생기긴 하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시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구별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곧 신장 손상의 시작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단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변 거품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가 평소보다 부어 있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속 수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부 아래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피로와 호흡 곤란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고 구역질이 나거나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독성 물질이 온몸에 쌓인 상태로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작은 거품으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변 거품이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하는 간단한 자가진단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 후 거품의 지속 시간을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거품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그대로 남아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거품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하게 뭉쳐져 층을 이루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기물을 내려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품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성을 체크하세요.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일 이상 같은 거품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의료진에게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품 하나가 사실은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변화를 알려주는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몇 달째 계속되는 소변 거품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권유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이제는 늦은 게 아닐까,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셨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고 음식을 싱겁게 조절하며 매일 20분씩 걷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특정한 식습관을 추가하면서 꾸준히 실천하셨죠. 그 결과 3개월 후 소변 거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검사 수치에서도 신장 기능이 15% 이상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무기력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활기를 되찾으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소변 거품은 무시하면 위험하지만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서 보셨듯이 신장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 방식은 신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수문의 시간 내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염분 섭취 조절입니다. 짠 음식을 즐기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싱겁게만 드시면 오히려 몸이 적응하지 못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 2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단백질 섭취 관리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좋다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분해되면 노폐물이 생기고 이를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지켜서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습관만 잘 관리해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신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살 빼기 위한 것, 잠은 피곤하면 알아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신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은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렵다면 무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여유롭다면 강도를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야 신장이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까지 휴대폰이나 TV를 보며 잠을 미루게 되면 신장이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자기 전 2시간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료로 자주 깨면 깊은 잠을 방해받아 회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신장을 다시 살리는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수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소변에도 거품이 계속 남아있어 매일 불안해하셨죠. 그분께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와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다며 포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자기 전 휴대폰을 멀리하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소변 거품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20% 이상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차던 계단 오르기도 한결 편해졌고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단순히 생활 습관만 고쳐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포기해야 하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소변 거품 외에도 신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면 훨씬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종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꺼풀이 두툼하게 부어 있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조직 사이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이 확연히 줄거나 색이 진해지는 것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소변이 거품과 함께 탁해 보이거나 붉은 기운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피로와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신호는 모두 우리 몸이 이제는 제발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으면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신장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반대로 올바른 음식은 신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먼저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속의 펙틴 성분은 몸속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크랜베리 소변길에 세균이 붙는 것을 막아 감염을 예방해주며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리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오이, 배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짠 음식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공육인 스턴트 식품인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음식 특히 붉은 고기나 고단백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줄일까가 더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은 꾸준히 챙기되
해로운 음식은 습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음식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음식 먹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식단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고 신선한 과일을 권합니다. 사과 1개 또는 오이를 곁들인 샐러드가 좋습니다. 소변 배출이 원활해지고 몸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싱겁게 조리한 단백질을 드시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순한 단백질을 적정량만 섭취하세요. 짠 국물 요리나 가공육은 피하시고 대신 채소 위주의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크랜베리 주스 1컵이나 신선한 과일 몇 조각을 드시면 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 양을 줄이고 대신 오이나 당근, 스틱 같은 채소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체리 몇 알을 추천합니다. 체리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도 들어있어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간식, 저녁에 작은 실천을 나누어 넣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을 특별히 거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한두 컵씩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을 걸러내기 때문에 꾸준히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30분 1시간 간격으로 반 컵 정도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을 계산해 보세요. 체중 1kg당 약 30ml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약 1.8리터가 권장량입니다.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술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잠자기 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야간요 때문에 자꾸 깨면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고 결국 신장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자기 전 2시간은 물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같아 보여도 신장 건강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핵심입니다.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이 대표적입니다.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하기조차 어렵다면 과한 운동이고 반대로 너무 쉬우면 효과가 부족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체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가 개선되면서 신장으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고 노폐물 배출 능력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주 5회, 하루 30분씩 걷기만 실천해도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혈압이 오르고 이로 인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호흡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과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힘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걷기와 같은 단순한 운동,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생활 속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가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품이 단순히 물 부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며칠 이상 반복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장 손상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부종, 소변량과 색의 변화, 피로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은 이미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신장은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염분과 단백질을 조절하며 운동과 수면 습관을 지켜나가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소변 거품이 줄고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물 한 컵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 한 끼 음식을 조금 더 싱겁게 먹는 습관, 10분 걷기에서 시작하는 운동 습관,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노후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